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오늘은 일머리 없는 사람이 꼭 하는 행동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전에 이제 회사 생활을 떠올리면 참 후회되는 대목이 있어요. 일 못하는 직원을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이제 일을 직원이 못하면, 후배가 못하면 일을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 친구는 냅두고 일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후배한테.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은 더 일을 잘하게 되거나, 뭐 진급을 빨리 하거나 인정받거나, 근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나쁜 경우에는 번아웃으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반면 일을 못한다고 판단되는 직원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일을 못하는 채로 직장 생활 하는 거예요. 힘들죠. 일을 못하니까 인정도 못 받고.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돼요. 왜 그랬을까? 일을 못하면 적극적으로 가르치면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강의를 하느라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강의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건 일머리가 있고 없고는 훈련에 의해서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머리가 천성이자 재능인 부분은 50%안 됩니다. 미만이에요. 나머지는 관심과 노력. 그래서 오늘은요, 일머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짚어볼 건데요. 그럼 반대로 이랬을 경우, 이런 행동들이 일머리가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지 일머리가 늘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머리 없는 사람은요, 해결하지 않아요. 회사라는 조직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해보자면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해결하고의 반복입니다. 회사에서 내 업무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해도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하면서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해예요. 원래 그게 직장 생활이에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는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것이 직장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문제 해결 능력 없는 사람이라면 일머리 없는 거고 무능한 거라는 거죠. 해결 능력 없는 사람의 특성을 보면요, 일단 책임감이 없어요. 자기 일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저절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애쓰지 않죠.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두 번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은 리스크 매니지먼트 개념이 없어요. 사실 문제 해결 능력 중 가장 최고봉은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하는 거죠. 문제가 안 일어나면 해결할 일도 줄잖아요. 제일 효율적이죠.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도록 미리미리 조치하는 습관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기업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죠.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필요할까요?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너무 중요해요. 무슨 이제 사고의 가능성이 있을까? 평소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궁금한 게 생기고,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나 직장 상사한테나 뭐 후배한테도 뭐 자꾸 물어볼 일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팀에 있다가 관리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이런저런 인수인계를 이제 받았어요. 그러면 내 업무 중에서 이해가 안 가거나 의문이 생기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부서가 바뀌었는데. 그걸 리스트업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하나하나 체크하고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 업무를 제대로 챙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고객이 사고 나면 이쪽 관리팀 일이네? 이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얼마나 고객이 그동안 사건 사고가 있었는지,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사건 리스트를 보니까 장소가 정확히 어디야? 잘 모르겠으면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났던 데를 보니까 저쪽 광장이었어요. 그 앞에 나가는 계단. 그러면 현장에 가보고 여기 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났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가지고 확인해서 지나치다 싶을 만큼, 좀 과하다 싶을 만큼 위험 안내 사인을 그럼 걸든가, 계단에 노란색으로 띠 부착해서 절대 누구도 헷갈리지 않게끔 확 눈에 띄게 한다거나, 이게 바로 이제 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방하려면 내가 처음 가는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프로세스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들고, 이런 사전 노력이 결국 나를 일잘로 만듭니다.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데 관심 자체가 없고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 않으니까 그런다는 거죠. 이게 극명한 차이예요. 해결하지 않는 직장인들의 특성 하나만 더 말하자면요, 실수하면 해결하지 않고 이제 당황하기만 하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습니다. 막 당황하면서 어떻게 하지? 직장 상사한테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윗사람 처분만 바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일 못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뭐 어떻게 하긴요. 그 어떻게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내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솔루션을 찾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성이고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습관, 오늘부터 내 업무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일머리 없는 사람들은요, 순서를 몰라요. 혼자 엄청 바빠요. 그렇다고 실적이 뾰족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대표적으로 일머리 없는 사람입니다. 야근도 해요. 아침에 일찍 나와서 막 뭘 하고 있어요. 바쁘대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됐어? 라고 직장 상사가 물어보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욕먹는 사람이 바로 순서가 없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3시에 이제 부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출근해서 3시에 보고를 할 업무를 2시 반에 끝내자고 작정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전에 일찍 11시에 끝내야 된다라고 계획을 잡고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점심 먹고라도 수정할 거를 수정하든가, 아니면 중간에 뭔가 급한 일이 터지면 그걸 하면서 이걸 제 시간에 딱 마무리를 하던가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오후 3시에 보고할 거를 오전 11시까지 완전히 집중해서 끝낸다. 이게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쥐고 앉아서 오전에 다른 팀이랑 급하지도 않은 회의를 하고, 그러다가 또 뭐 현장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3시 보고를 제대로 못해요. 그럼 욕먹는 거죠. 뭐 왔다 갔다 막 땀 흘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인정 못 받는 경우가 바로 이제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선순위를 내가 매일매일 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일 잘하는 사람들이 필수로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아주 간단한데 일 잘하는 사람은요, 평생 이걸 루틴으로 갖고 가는 거죠. 오늘 일어나자마자 출근하면서 오늘 제일 급하게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지? 이런 거 딱 정리 끝. 그러면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건 다 아무것도 못 해도 이거는 꼭 해야 돼. 이렇게 꼭 끝낸다. 이렇게 집중하는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포트 완성, 거래처 메일 보내기, A 업체랑 계약 내용 최종 확인, 이거 딱 3가지. 이거 우선적인 일들을 출근해서 모니터 앞에 딱 붙였어요. 거기 집중하는 거죠. 다른 자잘한 일들은 이 3가지의 방이 안 맞는 선에서 쳐내면서 이 일에 종일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람들은 실적이 매일매일 나오는 거죠. 회사는 열심히 한다고 해결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모든 건 성과로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성실하든 마음이 착하든 진심이든 희생적이든 이런 거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내놓는 실적이 뭔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직장 생활이에요. 일머리 없는 사람은 이 우선순위가 없으니까 그냥 마구잡이로 하다가 이도 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우선순위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중요한 루틴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3번째, 시야가 좁아요. 일머리가 없는 사람들은. 시야가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가 시키는 것만 해요. 딱 시키는 것만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직장 상사가 굉장히 피곤하고 답답해져요. 이제 신입사원이나 뭐 주니어들은 그래도 되는데, 과장 정도 됐는데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을 최소한의 일만 하고 다른 일에 전혀 관심도 없다. 괜히 관심 가졌다가 자기가 떠맡을까봐 일부러 더 무심한 거예요. 타 부서의 일도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시야가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항상 전체를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팀이에요. 지금 신제품 출시되면 매장에 빨리 깔고 마케팅에 집중해야 지금 하반기 영업 매출 목표를 겨우겨우 달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신제품 나오면 되겠지. 신제품 나오면 뭐 어떻게든지 맞출 수 있어. 이렇게 태평하고 무심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이렇게 시야가 좁은 사람들. 일잘러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미 내 영업 매출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 신제품이 하루빨리 매장에 깔려야 되는데 그거 이제 알고 있어요. 그걸 생각만 하고 있고 목 빼고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신제품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각 부서별로 다 확인하는 거예요. 마케팅은 그러면 이게 신제품 출시되면 뭐 홍보를 제대로 할 만큼 예산이 남아 있는 건지 이것도 다 확인하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신제품 출시가 2달이나 늦어질 것 같아요. 마케팅도 상반기 돈을 많이 써서 하반기에 쓸 돈이 그야말로 이제 총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영업에서 이제 매출 계획 세워놨던 게 굉장히 차질을 빚을 수가 있잖아요. 2개월이나 딜레이 되고
마케팅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을 전체를 다 파악한 영업팀 김 과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플랜 B를 세워야 되는 거죠. 기존 제품으로 매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다시 수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2달 늦게 나올 거니까. 나와도 마케팅 제대로 안 해줄 거니까. 근데 이제 막 그 매출 이렇게 안 나왔다고 막 욕먹으면 신제품 출시가 늦어져서 2개월이나 늦어서 그렇습니다. 마케팅이 너무 소극적이라 매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이럴 거냐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이제 어떤 부서에 속해 있던 간에 전방위적으로 이제 레이더망을 가동을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전체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우고. 그게 바로 일자라는 사람이고, 이런 데 관심 없으면 그 사람이 바로 일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보면요. 일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오해해요. 오해. 회사에서. 유난히 갈등과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격 탓도 있지만 상황 자체를 오해하고 감정이 상해서 막 에너지를 뺏기는 경우도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팀에서 막 거칠게 항의했어요, 나한테. 직장 상사한테 막 욕먹었어요. 그럼 그걸 공격이라고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죠. 그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받은 공격이 아니라 그게 업무잖아요. 업무에서 문제가 생기고 다시 조율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논쟁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회사에서 나의 실수를 지적당하면 그것에 대해서 나 상처 입나? 멘탈이 막 흔들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내가 일머리 없구나. 내가 공사 구분이 제대로 안 되고 감정이입이 되네, 일에. 이렇게 자책하셔야 돼요. 회사는 취미 활동을 함께하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실수는 당연히 서로 얘기해야죠. 스트레이트로. 그건 공격이 아니라 업무라는 사실을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프로답게 업무에 관한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공격이라고 오해하지 않는다. 냉정하게 일과 감정을 구분하는 태도. 그것도 훈련입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일잘러가 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대표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수민 직장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